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김건희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앞에 네. 주제를 굉장히 좀 재밌는 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근데 또 재밌었어요. 뒤에 이제 원고 배치된 거 보니까 네. 대부분 다 한겨레 단독 보도여서 오늘 방송은 그냥 김환 기자 맞춤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그냥 올라타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순서를 좀 바꿔서 저는 그러면 요새 산부토건 말고는 별로 아는 게 없어갖고 그냥 이름만 한겨레이니까 네. 그런 거구나. 네. 네. 그러면은 네, 이거 에디터님 누가 썼는지는 알고 정리를 있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아, 같아요. 예, 뭐 그냥 천천히. 네. 네, 이제 첫 번째 얘기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건희2랑 통화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건희2가 사실 뭐 비서관이었나요? 비서로 알려져 있어요. 정모 씨. 네. 근데 그 정모 씨가 아니라 김건희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글쎄 김건희라고 지금 특검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일단은 지금 이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이 유경옥 행정관 이미 이름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유모 씨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모, 정모, 조모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세 분 다 뭐 의전 관련돼 가지고 김건희 씨 관련돼 가지고 일을 봐주는 사람이고, 그 중에 두 명은 또 코바나 컨텐츠 출신이고 뭐 이런 배경들이 있는 아주 오랜 기간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아무튼 대빵은 유경옥 행정관이다. 이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자면 이제 건희2라는 전화기는 원래는 정모 행정관 명의로 일단 개통이 된 전화인데, 건진의 주장에 따르자면 본인은 그 전화가 유모 행정관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뭐 주장은 그래요. 네. 근데 정모 행정관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오피셜하게 정모 행정관이 썼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정모 행정관은 어쨌든 퇴근을이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퇴근하면 이 휴대폰을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쓴 흔적들이 나왔다는 거죠. 한겨레 네. 보도에 따르면 그 위치가 한남동 관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저 주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맥락상 한남동 관저의 퇴근 시각 이후에 계속 이 건희2 전화로 건진과 소통할 사람이 정모 행정관이다?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낮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로 추정이 된다라는 게 뭐 핵심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관 레벨에서 통화가 힘들 그렇지.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다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이거는 사실 팀 김건희라고 보면 돼요. 팀 김건희 또 나왔어요. 예, 이게 뭐 건희 2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건희 1이 있다라는 네. 거죠. 3도 있을 수 예, 있고. 건희 3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팀 김건희와 연락을 주고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전화를 낮에는 예를 들면 정아무개가 쓰고 퇴근하면 팀 김건희의 수장인 김건희가 건희 1, 2, 3 폰을 다 걷어서 집에 갖고 있다가 다음 날 출근하면 건희 2는 누구 주고 건희 3는 누구 주고 뭐 이랬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청탁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청탁을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청탁을 하는 겁니까? 김건희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건희 뭐 실무적으로 알았겠죠. 아 저녁 시간에는 건희 2 폰을 여사님이 직접 받는구나. 근데 낮 시간에는 그 행정관이 받는구나. 뭐 이런 거지. 이 자체의 구도에서 놓고 보면 다 김건희를 향한 청탁들이 있었다라는 점이 이 폰들의 사용력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고, 앞으로 지리하게 김건희 씨가 건희2는 내 폰이 아닙니다. 건희3도 내 폰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만약에 나올 때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과거 박영수 특검에 윤석열 수사팀장이 개발한 논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 미디에. 네. 그러니까 이 청탁을 하는 사람이 묵시적으로 이 부탁을 김건희가 알 것이라는 걸 인지하면 그건 김건희에게 한 청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이 결정할 수 없는 청탁을 하는데 그렇죠. 그 내용을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그런 논리로 보면 팀 김건희의 그거다. 윤석열의 논리군요. 네, 윤석열 그게. 수사팀장이 개발한 어. 두 가지 논리죠. 어. 팀 묵시적 청탁 미디어와 또 한 가지는 뭐 아까 삼부토건에서 얘기했겠지만 경제적 공동체. 그러니까 그때도 특검 내부에서 여러 법리적인 논쟁을 할 때,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어떻게 확정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직접 만약에 돈을 주고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이게 최순실에서 잘리는 게 아니냐 해서 윤석열 수사팀이 당시에 개발한 논리가 경제적 공동체론이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그게 뭐 그 당시의 분위기상 그 얘기가 다수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서 변호사들 만나면 난 그거 좀 무리하다고 봐,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직접 증거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아닌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법원에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이 됐죠. 예를 들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게 그런 논리로 보면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관점 그 두 개 지난 특검에서 윤석열 수사팀이 개발했던 그 두 개의 논리 구조에서 보면 이것은 어쨌든 김건희에게 한 어떤 청탁이 건희 투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에게 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대표적인 이제 이 건희 투폰으로 건진이 청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겨레 보도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청탁의 내용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이라든지 뭐 각종 청탁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뭐 통일교 인사라든지 뭐 특정 인물들을 실제 그 부탁을 해서 취임식에 초청하는 그런 청탁 내용 등이고 뭐 이름도 있었고 연락처도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이것이 그 김건희의 어느 정도 이제 연관이 있는가 인지했는가 이제 이 대목은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아까 김한 기자께서 설명 주신 대로 이제 8월 6일에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를 불렀잖아요. 그 전까지 이 수사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법론이 아마 이제 오늘부터 뭐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준비를 해놨겠습니다만은 안 썼다. 내가 아니다. 정모 행정관의 명의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몰랐다. 뭐 이렇게 이제 둘러대겠죠. 근데 그거는 그런 주장을 이제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는데 취임식 초청을 공식 라인이 아니라 건희 투폰으로 주고받았다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된 거죠. 근데 보세요. 뭘 봐요? 제가 만약에 깜짝이야. 예. 제가 만약에 전화번호를 저장을 할 때요. 김건희와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저장을 할 때 김건희 비서라고 하지 네. 김건희 투 이렇게 저장 안 하거든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의 두 번째 폰이라는 게 김건희 번호가 나한테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김건희가 또 전화했는데 다른 번호야. 김건희 2라고 하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전성배는 김건희 투 이 폰이 유경옥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정모 씨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상반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구도에서만 설명이 가능하죠. 건희 1, 건희 2, 건희 3, 건희 4 번호가 있었고 그 번호에서 메인 건희 폰이 있죠. 우리가 그 윤석열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그 전화, 그 메인 건희 폰이 있고 그거 외에 다른 폰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 유모 행정관, 정모 행정관, 조모 행정관도 본인 폰이 있겠죠. 그렇죠. 본인 폰이 있고. 김건희와 관련돼서 오는 연락을 받는 이 폰이 있는 거죠.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 폰을 지금 확인된 거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발신이 찍혔다는 수발신이 찍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 특정한 시간에는 김건희가 직접 이 폰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아마 특검이 그걸 확보했을 텐데 이 폰으로 전화한 수발신 내역을 이미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행정관의 폰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부합하는 수발신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건 김건희를 향한 연락이 오고 가는 수발신 내용만 있다라고 하면 김건희가 뭐라고 주장을 하던 이건 김건희 폰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건희가 이거 내 폰이 아니에요라고 건진이 일방적으로 건희2라고 저장한 거예요 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정관들의 진술을 이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 행정관들이 일관되게 김건희를 지켜주는 진술을 할지 이거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 사실 제 폰 아니라 여사님 김건희가 준 폰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폰을 규명하는 건 이제 지금 어떤 수사의 그거에서 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타 특검 수사에서 뭐 네.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어떤 범죄 혐의가 나오고 주범을 찍으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공범들이 있잖아요. 그 공범들이 어떻게 지금 말을 바꿔가고 진술을 실제 이제 자백을 하는지를 뭐 지금 최근 들어 봤고 오늘만 하더라도 이종섭 전 장관이 02800에 7070으로 전화한 거, 70에 8080 전화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윤석열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지 말했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린 1년 전에 이미 다 추정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이제 와가지고 본인 칼이 목 아래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이제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조모, 유모, 정모 이 행정관들도 결국 김건희 특검 쪽에 불러다가 조사하다 보면은 이 수사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요. 네. 이제 평생 이제 감옥 가기 싫으면 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상으로 행정관 신분으로는 쉽게 접촉하기 힘든 인물이 다수 등장했다. 그러니까 네. 수발신 내역에. 그럼 그게 누구인 거예요? 뭐 국회의원?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에 주요한 뭐 행정관이 먼저 수신을 하거나 발신을 하기 어려운 수석급 이상 인사들이 있겠죠.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의전 담당 행정관이에요. 근데 여기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랑 주고받은 전화 내역이 있어요. 만약에 퇴근 시간 이후에 그러면 행정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 일이 있습니까? 여사의 의전 담당 행정관이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사가 직접 걸었겠죠. 장관에게 뭐 전화할 일이 있다고 네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역이 다수로 나오면 이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의 어떤 건희 제로라는 폰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그 폰으로 쉴 새 없이 텔레그램하고 밤새 누군가와 카톡하고 전화하고 했던 유형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남동 관저에 건희 2, 건희 3, 건희 4 행정관들의 전화기를 다 갖고 가서 그 쓰임에 맞게끔 오는 연락들을 다 일일이 받아서 딱 그 쓰임에 맞게끔 누군가에게 또 예를 들면 그 여기에 등장하는 접촉하기 힘든 인물에게 전화를 했다고 칩시다. 네. 그거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다 못했을 거예요. 네. 막 섞어서 여기저기 막 전화 쓰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맞아요. 이 투에 해당하는 것이 만약에 통일교 종교 관련관만 투에서 받는다. 그러면 그 투에 들어온 청탁을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 그게 다 혼재돼서 3에서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고 4에서도 국방부 장관 통화하고 막 다 섞여 있을 겁니다. 정신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 해당 관련된 전화기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단정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의 청탁들이나 그리고 각 통화 수발신 내용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통화 기록들도 막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기사니까 이게 네네네. 문과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기사를 이렇게 쓰는 건데 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통화 기록과 통신구 기록을 띈다는 거는 수발신 기록을 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다 숫자로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호. 번호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IP 번호처럼 예를 들면 어떤 발신기를 때렸는지 이런 게 다 숫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개 폰이 있을 거예요. 이 숫자로 나오는 거를 GPS로 안 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지도에 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건희폰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건희2 폰을 그대로 지도에 앉혀놓고 예를 들면 그냥 건이라는 폰도 있으면 이 폰도 앉혀놔요. 그러면 뭐가 가능합니까? 건희 폰과 건희2 폰의 타임라인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면 건희2 폰이 어떤 기지국을 때려서 수발신이 이루어졌을 때 건희 폰도 그 기지국에 잡혀 있다라고 하면 이 건희 폰과 건희2 폰은 같은 데 있었던 거죠. 김건희가 쓴 거야.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김건희가 이 폰은 내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폰이 예를 들면 오늘 6시 37분 한남동 근데 그게 다 번호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GPS 정보가 예.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미 수사국이 그거를 지도에 앉혀놨을 거다. 그러면 김건희를 부르면 그런 지도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6월 23일입니다. 이게 6월 24일입니다. 이게 6월 25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자 그러면 한 3개 보여주고 설명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못하죠. 못하죠. 예. 그러면 그 기록을 얼마큼 갖고 있냐? 그 전화가 유지된 기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은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몰라요. 그냥 이럴 수는 있죠. 그럼 알았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적어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부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데이터로 이제 정확하게 잡아내는 점이 거기 때문에. 찍히니까. 예.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김건희 측의 주장처럼 네. 정무행정관의 것이다. 그러면 그 점 찍어준 거 보여주면 정무행정관이 매일 그러면 6시 30분 이후에 한남동 관저 주변에 항상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고 정무행정관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김건희가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당연히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얘기인데 이 행정관이 자기 폰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행정관이 자기 폰은 맞네. 그 시간에 강남에 찍혀 있어요. 다른 데 있어. 네, 이 타임라인을 거짓말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화 기록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통화 내용은 모르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피의자가 이 통화 기록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통화 기록이 거의 잠자는 시간도 동선을 다 따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무행정관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남동에서 수발신 기록에 잡혀있던 타임라인이 있던 시간에 자기 폰을 갖고 다른 데만 있었으면 이건 거짓말을 못하는 건이 돼요. 와 이거 그럼 엄청난 게 나온 거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수사기관에서 이 통화 기록 압수하고 계좌 압수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내가 아니라고 해야지 모른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통화 기록을 압수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의미입니다. 거기에 네. 말씀하세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전성배 씨가 김건희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건넸느냐, 아니면은 이제 청탁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증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번호의 실제 사용자도 특검이 수사로 밝혀낼 것이고 청탁 전달의 경로는 우리가 이제 건진법사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청탁을 실제
수수한 여부까지도 우리가 확인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실체적 증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예. 사례로 든다면 굳이 뭐 샤넬 백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실물 증거를 확보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김한 기자께서 앞에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런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만 충분히 엮어도 뭐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수사라고 보고요. 뭐 더해서 그러니까 실제 전화기를 포렌식해서 나오는 통화 내용들, 녹취 파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핵심적인 증거고 면밀한 수사가 가능한 내용이지만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삭제한다든지 뭐 이미 깡통폰을 만들었다든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뭐 중요한 수사에 쓰임새는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이게 김건희 주변에 굉장한 민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수사들을 많이 보는데 김건희가 핸드폰을 만약에 깡통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랑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를 다 압수수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통신기록을 압수당하게 될 거예요. 통신기록 조회를 당하고 그러면 그게 다 통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측이 지금도 본인들이 고립됐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김건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중에 구린 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특검이 나까지 오나? 이런 이제 말하자면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김건희가 나는 몰라요. 나는 이제 전화 기록도 없어요라고 하면 할수록 특검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통해서 압박하는 작업을 수사는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김건희는 더 말하자면 고립무원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건 관련자들 중에 만약에 이제 본인도 특검에 만약에 불려가서 실제 조사를 받게 되면은 내가 책임을 다 뒤집어 시움을 당하기 싫다면 김건희의 목소리 정도는 또 증거로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뭐 그게 아니고서 공범 차원의 인물들이라면 대부분 휴대전화를 다 바꾸거나 버렸겠죠. 바꿨겠네. 그거는 바꿨겠죠. 또 네. 바꿨을 수 있는. 근데 지금 또 특검이 관련해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와 윤핵관과의 사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성배 씨가 뭐라고 하냐면 윤핵관 쪽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지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휴대폰에. 그럼 그 관계 연결고리도 중요한 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런 방식의 수사예요. 예를 들면 김건희 폰을 봤더니 권성동과 통화를 했었네. 권성동 폰도 한번 조회해보자. 그럼 권성동 폰을 조회해요. 근데 김건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전후로 예를 들면 특정한 통일교 인사랑 계속 통화를 했어. 그러면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사랑 전화 통화를 하면 꼭 김건희랑 통화를 하네? 아니면 김건희랑 통화를 한다면 다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주네? 뭐 이런 방식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권성동을 불러요. 그럼 권성동을 부른 다음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김건희랑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 끝나자마자는 누구랑 통화를 했다. 근데 이 패턴이 예를 들면 우리가 통신 조회를 한 6개월 기간 동안 몇 회 이상 반복됐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네. 네, 그러면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죠. 뭐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과학 수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거를 다 패턴화합니다. 예. 네. 패턴화해서 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뭐도 나오냐면 동선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로 움직이면서 통화를 했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기록이 굉장히 구체적인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이제 진술하는 사람이 굉장히 압박감을 갖고 기억이 일방적으로 안 난다고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물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수사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특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죠. 이거를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적용을 한다? 만약에 그 통화 핸드폰들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 조작은 그 연락의 연결망이 훨씬 더 빈번하게 드러나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김건희가 이종호한테 전화를 하면 이종호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하고 증권사 직원이 다시 김건희에게 보고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 근데 이 시간에 주가 조작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퍼포먼스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퍼포먼스 타임에 앞라인의 통화를 분석을 해서 이 같은 행위의 퍼포먼스가 있었을 때 앞에 통화 기록, 뒤에 통화 기록을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특정 퍼포먼스가 있기 전에는 항상 이런 식의 통화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면 이 말하자면 지휘계통과 이 일이 움직여간 개선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한 번은 몰라요. 우연히 그렇게 됐나 봐요 했는데 자, 네가 주가 조작을 한 2달 동안 이 패턴이 몇 회 이상 반복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그거는 그때 가서는 부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혐의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 나오면 그리고 진술을 받아낼 수 있죠. 예. 근데 핸드폰을 없앴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그러면은 방금 네. 말씀하신 그 숫자들을 잡아낼 수 있겠네요, 패턴하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윤핵관들과의 그 관계성은 사실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건진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캠프 시절에 네트워크 본부에서 윤핵관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거고, 뭐 권성동, 권영세, 뭐 이철규, 윤한홍 등등 초기 뭐 장제원을 포함해서 초기 찐 윤들이 건진이라는 존재나 그 존재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할 때 그 권성동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과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보고요. 저는 권성동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죠. 아마 또 다른 뭐 윤핵관들이 다수가 존재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건진 관련된 얘기가 불쑥 이제 그 수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작년 그 하반기에 나왔을 때 이게 권성동 최종적인 목적지가 권성동이다라는 이제 말하자면 이야기가.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국민의 힘에 공천을 신청했다 떨어진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자기가 공천에 떨어지니까 당에 누가 실력자가 전화를 걸어서 그 코엑스 옆에 있는 절 이름 뭐죠? 그 봉은사. 네, 봉은사 옆에 무슨 카페에 가면 건진이 있을 테니 건진을 만나봐라. 그래서 실제로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진짜 건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진이 거기 앉아서 마치 공천 탈락자들 재면접 보듯이 너는 뭐 어디야? 아 여기는 좀 어렵고 어디로 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근데 그게 기도 안 차서 여기가 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찐유 핵심들이랑 아무 때나 통화하고 누가 와서 지역 부탁하면 그거 통화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명목으로 기도비 받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을 했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공천에 떨어졌거나 뭐 희망되는 공천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하게 떠돌았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건진을 그런 자리에서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건진이 그래서 이제 명태균의 무대가 창원이라면 건진의 무대는 강남이다 이런 얘기들 기자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건진이 훨씬 더 가깝고 판이 크고 뭐 윤핵관들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명은 어쨌든 윤핵관들에게 본인이 견제당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예. 시점 이후부터는 뭐 그렇다라고 하면 건진이 개입한 게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 방금 이제 서울신문에서 내놓은 단독에 따르면 윤석열 관저 앞에서 왜 국민의힘 45명 의원들이 반탄 집회를 네. 했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그 고발건에 대해서 내란 특검으로 이첩이 됐나 봅니다. 그 내용도 나오네요. 윤핵관에 대한 이 수사망이 점점 이제 좁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와의 관계는 이제 권성동 스스로도 이제 또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부인한다면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지금 드러난 정황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진이 가운데에서 뭔가를 받아서 김건희에게 연결해주는 그림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건진은 약간 그 세탁기, 저수지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게 통일교 쪽에서 어떤 청탁을 하든 어느 기업이 건진에게 청탁을 하든지 간에 윤핵관과 무언가를 상담을 해서 이른바 이 대가를 나눠 먹는 그런 형태의 비리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진이 어떤 청탁을 받아서 그 요구를 윤핵관에게 연결시켜주고 윤핵관의 응답을 듣고 건진이 다시 한번 토스를 하는 이런 형태 가운데에서 어떠한 또 대가들이 오고 갔는가. 소위 김건희가 받았던 뭐 가방이나 이런 목걸이 말고도 권성동에게는 무엇이 갔는가, 이철규에게는 무엇이 갔는가, 뭐 윤한홍에게는 무엇이 갔는가. 이제 이런 가정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다 수사를 더 면밀히 들어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명의 윤핵관만 건진과 연결돼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